이번 시간에는 그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그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곧 그 식품에 그 인간한테 이제 식품으로 인해서 그 인간에게 이제 치명적인 그 위해를 줄 수 있는 그 식중독 전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위생적인 관리와 취급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용 가능한 식재료는 그 식재료의 이제 산지에서 생산되어 이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많은 시간을 좀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식품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관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관리란 그 식품 및 첨가물, 기구,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그 위생으로서 비위생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음식으로 인해 위해를 방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방에서 이제 종사하는 조리사들은 그 식품을 모든 위해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그 정성껏 조리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그 우리를 믿고 찾는 고객에게 이제 공급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식품 관리의 이제 필요성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그 식품의 이제 부패라든지 변패, 그 다음에 유해 미생물, 그 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 등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 유해 식품으로 이제 인한 그 위생상 위해 내용을 배제하여 식품 가공을 통한 조리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공간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그 식품 위생 관리의 이제 절대적인 이제 필요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식품에 대한 그 위생 관리에 대해서 그 식재료의 이제 재배, 수확, 그 다음에 생산, 및 이제 이를 원료로 한 그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그 음식물이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건전성이라든지 안전성, 완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관리는 그 식품의 첨가물 및 변질, 오염,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의 유입 등을 이제 방지하고 음식물과 관련 있는 그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등에 필요한 그 이물질이 이제 함유된 비위생적인 요소를 그 제거함으로써 이 같은 그 원인을 미리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관리의 영양 요소, 위생물의 이제 종류를 이제 살펴보면 그 인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제 모든 식품에는 그 미생물이 부착하거나 서식해서 식품 변질 요소로 이제 작용하거나 질병을 유발시켜 식품을 이용한 그 조리 과정에서 좀 매우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균류, 곰팡이 효모. 그래서 진균류는 이제 곰팡이를 이용해서 누룩과 이제 메주를 만들기도 하지만 황변미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균류의 이제 미생물은 그 자체적으로 독소를 만들어 인체에 좀 치명적인 그 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식품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미생물에 대한 이제 지식을 습득해서 그 실용화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세균류, 그래서 구균류, 강균류, 나선류라고 하죠. 그래서 환원균이나 이제 살모넬라,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균 등은 세균성 식중독이나 이제 부패와 경구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모양균은 이제 구균, 간균, 나선균의 세 가지가 있으면서 현막, 그다음 포자, 편모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리케차. 세균과 이제 병원체의 이제 중간에 속하는 것으로 그
그 타원형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발진 티푸스의 이제 병원체가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세포 속에서만 이분법으로 이제 증식을 하고 그 운동성은 좀 거의 없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다음에 바이러스, 여과성 병원체. 그래서 여과성 병원체로서 이제 전날 현명으로만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천연두, 다음에 일본 내염, 광건병 등이 이제 여과성 바이러스의 병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스피로에라 헤타, 그래서 그 매독균이나 회기열 등의 병원체로서 항상 운동을 하는 그 연약한 나선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충류. 그래서 단세포 이제 하급 동물의 병원체로서 그 이질이나 말라리아, 그 아베마의 이제 원충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의 이제 발육 조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미생물은 이제 주위 환경이 나쁘면 증식을 하지 않고 주위 환경이 좋아지면 이제 증식을 하는데, 이런 환경 요소로 이제 수분, 영양소, 온도, 산소, pH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체와의 생물의 이제 총칭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생물은 이제 인간의 일상적인 그 식생활 활동 과정에서 이제 밀접하게 접근해서 그 식품을 이제 변질시키고 다양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을 유발시켜 인간 사회 환경에 이제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이제 발육 조건을 보면 그 저온 세균, 그 다음에 중온 세균, 그 다음에 고온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세균은 이제 뭐 0도씨, 그래서 뭐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0도씨, 최고 온도는 30도씨. 그래서 물, 뭐 토양, 세균이 있겠고요. 중용 세균은 이제 10에서 15도씨, 최저 온도는 그 다음에 적정 온도는 25도에서 37도씨. 그래서 최고 온도는 이제 45도씨. 그 다음에 경구성 전염병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균, 그 다음에 고온 세균은 40에서 49도씨, 적정은 50에서 60도씨, 최고 온도는 60에서 70도씨. 그래서 온천수나 이제 추비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이제 증식과 이제 발육에는 수분이 이제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생체 기능에는 40% 이상의 이제 수분이 있어야 그 생리 기능 조절이 이제 적당하고요. 그 건조 상태에서는 이제 생리 기능이 정지하더라도 장기간 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이제 탄소원, 그 다음에 질소원, 그 다음에 무기염류, 발육수 등이 이제 충분해야 하고요. 그 미생물은 이제 0도씨 이하와 그 80도씨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발육을 하지 못하고, 그 고온보다는 이제 저온에서 이제 저항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그 지구상의 이제 모든 생명체의 호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탄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균, 곰팡이나 효모, 그 식초상균 등과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현기성균, 낙상균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pH, 수소이온 농도의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세균은 이제 중성 또는 그 알칼리성에서 이제 잘 자라고, 효모나 곰팡이는 이제 산성을 좋아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식품의 구입 방법과 이제 변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구입 방법은 그 식용 가능한 식품을 이제 안전하고 그 위생적으로 이제 조리하기 위해서는 그 일련의 식품류에 대한 구입 과정 절차가 이제 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식중독을 시기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7월에서 9월 사이의 하절기에는 식품류의 구입 방법과 시기에 세심한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음식으로 이제 어패류나 이제 가공품,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두류, 난류, 어묵, 팥 등을 사용한 빵이나 과자류, 감자 샐러드, 마요네즈 등 샐러드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식품의 구입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좀
밟아야 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선택 기준에 그 알맞은 식품 계획을 세우고 구입 시기라든지 구입 장고, 그 다음에 수량, 신선도, 가격 등을 이제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입한 식재료에 대한 이제 검수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든지 선도, 색 냄새, 첨가물의 사용 유무, 이물질의 혼입 유무, 표시의 확인이나 제조 연료일, 보증법 등에 유의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저장소의 이제 조건을 고려해서 적합한 시기에 식품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이제 야채, 어패류, 육류는 48시간 이상 이제 조리시설에 두지 않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매일매일 사용할 만큼을 조절해서 이제 구입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경쟁 입찰 방식,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필요한 품목이나 이제 수량을 표시해서 그 납품업자들이 이제 선정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한 후에 계약에 따라서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수의계약 방식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필요한 이제 품목 등을 그 납품업자, 그 한 개 업체만 선택해서 이제 구입하는 방법이고요. 방법이고 이제 그 납품업자들을 선정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제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한 후에 이제 계약에 따라서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검수가 이제 끝나면 그 주방 내 보관 장소에 이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식품 구입 방법과 그 변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식품 변질의 유형. 그래서 변질은 그 인체에 이제 직접적으로 위해를 주는 이제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질 방지를 위한 보존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사용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질은 이제 부패 발효나 그다음에 산패, 변패 등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으면 그 미생물 효소나 수분, 온도, 산소, 수소 이온 농도 등이 이제 식품의 영양 성분과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통해 변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 변질은 이제 기존 식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원인뿐 아니라 이제 변질로 인한 이제 파급효과는 이제 상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질은 이제 인체에 직접적으로 이제 해를 주는 이제 식중독 원이기 때문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방법은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변질. 그래서 식품은 이제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이제 변화와 외관이 변하고 각종 성분이 파괴되어 향과 향기, 그 다음에 맛 등이 이제 달라져 원래 특성에 잃게 됩니다. 그래서 또 부패는 그 식품 단백질이 이제 미생물에 의해 그 분해되어 좀 악취가 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이제 생성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발효는 그 미생물이 분해 작용을 받아 그 탄수화물이 유기산, 알코올 등으로 이제 생성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패, 그다음에 발효 현상 중 산을 생산해서 좀 쉬어지는 현상과 유지가 산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변패, 단백질 위의 성분, 즉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이제 생성되는 경우가 이제 비교적 적으면서 부패하는 구별이 됩니다. 다음은 그 식품의 하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필요한 양만큼 구입한 식재료를 이제 하처리를 위해서는 이제 각종 그 식재료를 이제 우선 흐르는 물에 이제 깨끗이 씻어서 이제 중성 세제로 세정해야 하는 것 등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이제 충분히 세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식재료에 묻어 있는 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채소, 과일의 경우는 이제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성 세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이제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성 세제는 이제 0.15나 0.25%로 이제 희석해서 좀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적당하고요. 대량의 이제 식재료를 이제 흐르는 물에 한꺼번에 헹구기 이제 곤란한 경우에는 뭐 5번 이상 뭐 헹구도록 하고 이제 또한 그 날것으로 조리한 채소를 뭐 크롤 소독제나 치아 염수선 나트륨 용액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는 경우 이제 5%의 유효염소를 함유하는 시판품의 이제 50배 희석액에 5분간 담근 후 물로 씻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선의 이제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도마와 칼은 채소용과 구분해서 이제 흐르는 물에 씻고요. 그다음에 핫처리한 그 식재료를 주방 바닥에 이제 놓지 않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핫처리 과정상 용기나 기구에 이제 2차 간염에 좀 유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핫처리용 조리기구와 보조 조리용 조리기구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어패류용, 그다음에 육류용, 그다음에 채소용 기구와 그 작업 장소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핫처리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품의 이제 보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식품의 이제 적정한 온도와 그 양만큼 보존한다는 것은 그 호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품과 식재료를 그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이제 변질 또는 이제 부패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이처럼 식품을 보존하는 목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식품의 손실을 줄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식품이 기호적 가치를 이제 지키도록 한다. 그 다음에 식품의 품질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도록 유지시킨다. 그 다음에 영양가를 최대한 유지한다. 그래서 식품의 면역을 잃지 않고 그 성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일정 기간 유지시키는 것은 이제 작업을 이제 저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품의 품질 열화를 막고 상품 가치를 좀 유지 개선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작업을 보존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식품의 이제 보존법에는 기술적인 방법이 이제 대부분이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천연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보존 방법의 원리는 그 미생물을 살균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이제 보존법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건조법, 탈수법이 있겠죠. 그래서 일광건조법, 직화건조법, 동결건조법, 그다음에 분무건조법, 그다음에 진공동결법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건조법은 이제 어패류나 이제 김, 오징어, 명태, 건포도 등의 이제 햇빛을 통해 건조해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화건조법은 보리, 찻잎, 커피 등을 이제 불로 건조시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동결건조법은 한천이나 당면, 두부 등을 냉동 후 건조한 뒤 그 공기 또는 그 진공으로 건조시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분무건조법은 분유라든지 인스턴트 커피, 그 다음에 분말, 주스 등 가루로 이제 분해해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동결법, 채소와 분유, 달걀 등의 이제 진공 상태에서 건조해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 냉동 보존법. 그래서 식품의 이제 보관은 이제 일반적으로 냉장, 냉동고, 온장고, 식품 창고 등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움저장. 움저장은 이제 감자나 고구마, 채소 등과 같은 그 식재료를 굴 속에 넣어둔다든지 그 땅을 파고 묻어두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온도는 이제 10도씨 정도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냉장고. 식품을 이제 0에서 10도씨 저온으로 단기간 이제 저장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 율무, 우유, 난류 등의 이제 가능한 냉장고 내에 이제 온도가 5도씨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면서 2에서 4도씨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그 보존 온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냉동고, 식품을 영하 15도 이하로 이제 급속히 냉동시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를 영하 18도씨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온장고, 식품을 65도에서 85도씨 이제 고온으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열된 그 조리식품을 고온 그대로 이제 보존하는 시설로 그 세균의 발효 한계 온도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존식품의 변질에도 이제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가열 살균 보존법. 그래서 저온 살균법은 이제 61에서 65도씨에서 이제 30분간 가열해서 이제 급냉시키는 이제 보존법입니다. 그래서 우유라든지 소스, 술, 주스 등이 이용되면 이제 멸균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초고온 순간 살균 보존법. 그래서 130에서 140도씨에서 2초간 가열 후 급냉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과즙류 등에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살균 보존법. 그래서 70에서 75도씨에서 20초 내에 가열 후 급냉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과즙 등에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고온 장시간 살균 보존법. 그래서 95도에서 120도에서 이제 30에서 60분간 이제 가열해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조림 등에 이제 이용이 되고요. 초음파 가열 살균 보존법. 그래서 초음파로 이제 단시간에 처리하는 보존 방법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이제 조사 살균 보존법. 그래서 이제 자외선이나 방사선 등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살균해서 보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 처리에 의한 보존법. 세균 효모에 의한 곰팡이의 응용. 그래서 치즈나 주류, 발효식품이나 절인 식품들을 만들어 보존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으로 이제 식품에 그 유용한 미생물을 번식시켜 유해한 미생물의 이제 증식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 외에도 맛과 향을 좀 좋게 하고요. 곰팡이의 응용은 이제 식품의 특정한 곰팡이를 이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유해한 미생물의 이제 발육을 저지시키는 것으로 치즈와 같은 식품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화학적 처리에 대한 보존법. 그래서 염장법은 이제 해산물의 이제 채소, 육류 등 이제 저장이 이용되는데 10% 정도의 이제 소금물에서 이제 미생물을 발육을 억제시켜 이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당장법, 젤리나 잼, 가당 연유 등의 이제 저장에 이용되는 것으로 이제 소금과 마찬가지로 그 탈수 작용에 의해서 이제 미생물의 발육을 저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탕의 농도를 이제 50% 정도에서 이제 약간의 산을 가해주면 이제 저장이 잘 됩니다. 그다음에 산 저장법. 그래서 초산이나 이제 구연산, 젖산 등의 이제 피막제 등을 이용해서 보존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 첨가, 그래서 산화방지제, 합성보존제, 그 다음에 살균제, 피막제 등을 이용해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이제 특히 좀 인체에는 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처리에 의한 보존법, 그래서 훈연법, 그 다음에 냉훈법, 온훈법, 액훈법, 기타 연건법, 조미법, 밀봉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연법은 그 연기 속에 이제 살균력이 있는 그 포르말데히드나 이제 메틸 알코올, 페놀 등이 이제 식품 조직 속에 이제 침입시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냉훈법은 그 연어나 드라이 소세지 등을 이용하고 이제 보통 15에서 30도씨 이하가 이제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액훈법, 훈연 성분을 용해시킨 수용액에 식품을 넣어서 이제 훈연에서와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그 주방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세척 관리. 그래서 주방에 있는 이제 모든 시설물은 사용 방법이나 보존 기간을 불문하고 조리 작업자가 조리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용했다면 무조건 이제 세척을 해야 한다. 수명이 이제 오래갈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척 방법은 주로 이제 물을 이용하거나 기름을 이용해서 세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세제 화학력에 의한 화학 세척 방법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제의 종류 및 용도는 이제 주방 시설의 세척제는 매우 이제 다양하지만 온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자의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습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좀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등의 이제 재사용은 가급적 좀 자제해야 되고요. 세척 방법은 이제 주방 시설의 세척 방법은 이제 물리적 방법으로 세척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겠지만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자 할 경우에는 약재가 없어지는 염소제를 쓰는 것이 좋고 역성 비누의 경우는 이제 수돗물로 이제 씻어내는 것이 안전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물 보수 관리. 그래서 주방 시설의 이제 보수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장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주방 기물의 장비들은 이제 보수 이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의 흐름.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한계적 개념보다는 외식 전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광의적 성격 차원에서 좀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방은 이제 조리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따른 장치를 설치하고 종사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안전교육이 이제 필수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의 대상, 주방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상해, 화재 등 안전관리 중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고의 이제 하나고요. 그다음에 주방 안전관리의 대상이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라든지 주방 조리 종사자 및 주방 구성원들이 이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 교육을 이제 항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끄럼 사고, 주방에 불을 사용하고 미끄럽지 않은지, 뜨거운 거를 옮기다가 미끄럽지 않은지, 그다음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다거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선반 모서리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위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방 화재, 화재가 나서 뭐 다 탄다거나 뭐 기름이 온도가 올라가서 기름에 불이 붙는다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화재가 일어나겠죠. 다음은 이제 사진은 주방 사고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뭐 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학약품이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